바쁘게 돌아가는 일상 속 무심히 놓쳐버린 여러분의 안전. 당신의 오늘은 안전하신가요? 안전하디오 시작합니다. 와! 안전불감증을 직접 경험하신 시청자분들의 사연을 읽고 토크를 하는 고품격 라디오 방송 안전하디오. 안전불감증이란 안전사고에 대한 인식이 둔하거나 안전에 익숙해져서 사고의 위험에 대해 별다른 느낌을 받지 못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오늘의 안전을 책임져줄 출연자분들을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패널분들 각자 안전불감증 레벨을 1부터 5까지 매긴다면 어떨 것 같은지와 함께 자기소개 한 말씀씩 부탁드립니다. 먼저 저는 제가 안전을 평소에 잘 지킨다고 생각하지만 스스로 부족한 점이 많다고 생각을 해서 안전불감증 레벨 3 변민지입니다. 네, 저는 안전불감증 레벨 5 신동지입니다. 저는 약간 이렇게 생각 안 하는데 주변에서 너는 진짜 무조건 안전 5레벨이야 라고 말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서운한 게 있었어요. 아닌 것 같은데. 안녕하세요. 저는 동준님과는 다르게 안전불감증과 제일 거리가 먼 것 같은데요. 저는 안전불감증 레벨 2 김채원이라고 합니다. 원래 평소에 되게 조심조심 하셔가지고 레벨 1일 줄 알았는데 아니네요. 안전을 조금 더 유의해야 할 것 같아서 저는 레벨 2를 선정했습니다. 저는 동준님보다 한 단계 낮은 레벨 4 최우중이라고 합니다. 또 저예요? 그렇게 됐네요. 네, 패널분들의 소개 잘 들었고요. 그럼 지금부터 안전불감증에 대해 더 세밀하게 알아보는 고품격 라디오 방송 안전하디오 시작하겠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사연을 보내주셨는데요. 그 사연들 중 하나를 제가 지금 한번 뽑아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평소 여행을 즐겨 다니는 21살 대학생입니다. 얼마 전에 제일 친한 친구와 같이 여행을 갔었어요. 전 비행기 탑승해서 신나게 사진 찍고 노느라 정신이 없었는데요. 승객 탑승이 끝나자 승무원께서 안전수칙에 대해 안내를 시작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평소처럼 신경 안 쓰고 그냥 밖에 구경하고 있었는데 같이 간 친구는 엄청 집중해서 듣고 있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그 친구가 비행기가 처음이라 긴장했구나 하고 생각했었는데 나중에 친구랑 이야기해보니 저보다도 비행기를 많이 타본 친구였던 거예요. 그럼 그때 왜 그렇게 집중했냐니까 당연한 것 아니냐고 하면서 저한테 막 잔소리를 하더라고요. 물론 당연히 집중해서 들어야 하는 건 맞긴 한데 뭐 설마 진짜 비행기가 어떻게 되겠어? 떨어지겠어? 하는 생각 다들 하지 않나요? 전 대부분 그럴 줄 알았는데 그 친구를 보니까 모두들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해졌어요. 다들 안전수칙 안내방송 잘 듣고 계신가요? 사실 저만 안전불감증인 걸까요? 패널분들의 생각도 한번 들어볼까요? 저는 1월 달에 친구들이랑 같이 여행을 간 적이 있었는데 그때 안내방송이 나오고 있긴 했거든요. 근데 저는 친구들이랑 사진 찍고 놀기 바빠서 안내방송을 잘 주의 깊게 못 들었던 것 같아요. 저도 이번 사연자님의 말씀에 공감을 하는 게 지난 5월에 혼자 여행을 갔었던 적이 있거든요. 그때 제 몸은 제가 챙겨야지라는 생각에 안내방송을 진짜 열심히 들었어요. 근데 가족들이랑 친구들이랑 가니까 다른 사람이 듣겠지? 라는 생각에 안내방송을 주의 깊게 듣지 않게 되더라고요. 제가 이거 읽으면서 생각을 해봤는데 그 비행기 안내 말고도 이제 영화관을 가면은 이제 또 비상 대피 그게 나오잖아요. 그것도 저는 이미지만 보고 설명은 안 듣는 것 같아요. 그렇게 안전에 집중해야 할 비상대피로 안내인데도 광고가 섞여서 집중을 못 하겠다는 그런 기사를 제가 본 적이 있어요. 그것도 되게 심각한 것 같네요. 네, 맞아요. 뭐가 더 중요한지를 모르니까. 다들 모두 안전불감증이 아닌가 의심스러운데요. 지난 2019년 미얀마에서 발생한 랜딩 기어 사고에서도 승무원과 기장들의 기만한 대처와 판단으로 대형 사고로 이어질 뻔한 아찔한 순간을 모면했다고 합니다. 큰일 날 뻔했네요. 와, 진짜 만약에 대형 사고로 이어졌으면 많은 사람들이 죽지 않았을까 생각해요.
네, 소방 관계자분들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장소에서 대피로를 알고 있는 것과 모르는 것의 차이는 크다고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서울소방재난본부 관계자는 불특정 다수가 운집하는 시설에서 비상구를 찾지 못하면 대형 재난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면서 영화관이나 공연장은 어둡고 구조가 복잡한 데다가 화재가 나면 관객들이 방향 감각을 잃기 때문에 더 큰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고 전하였는데요. 안전수칙을 완벽히 알아둬도 불가피한 상황이 올 수 있지만 단 1%의 희망을 위해서 자신을 위해 알아두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어쩌면 안전수칙으로부터 생사의 길이 나뉠 수도 있으니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부천에 사는 17살 여고생입니다. 제가 안전불감증인지 걱정이 되어 사연을 보냅니다. 오늘 점심시간이 지나고 5교시 수업 도중에 화재 경보기가 울렸어요. 하지만 잘못 울렸겠거니 하면서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죠. 심지어 선생님까지도요. 그래서 다들 수업에 집중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소방차 사이렌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애들 모두 놀래서 창문 밖을 봤는데 저희 학교로 오고 있었어요. 오작동으로 울린 줄 알았던 화재 경보음이 진짜였더라고요. 별관 1층 화학실에서 실험을 하다가 불이 났었대요. 저와 친구들은 다들 신기하고 재밌다는 듯이 이 이야기를 전하고 다녔어요. 그런데 이 불이 큰 불이었다면 정말 큰일이었겠죠? 이거 안전불감증 맞죠? 진짜 이런 적 근데 다들 한 번쯤 있지 않으신가요? 울려도 안 나가는? 그쵸? 습관할 때 애들이 하도 장난을 많이 쳐가지고 아, 장난으로 그냥 누르고 도망가고. 오작동이 아니라 장난으로. 아, 그런 장난은 진짜 위험한 장난이 아닐까요? 하면 안 되는 맞아요. 거예요. 그쵸. 아, 그리고 제가 있었던 기억에 남는 일들을 한번 말해보자면 저는 예전에 수능을 쳤을 때 네. 수능날에요? 수능날에 있었던 일인가요? 네, 수능날에 있었던 일인데 수능날에 갑자기 화재 경보음이 울리는 거예요. 국어 문제를 풀고 있는데 그랬더니 감독관께서 그냥 무시하고 문제를 풀어라 이러시는 거예요. 정말 울리면 어떡하려고. 그러니까요. 그런데 다행히 그게 오작동이었던 거죠. 아, 네. 다행이네요. 그랬던 적이 있었어요. 그 화재 경보하니까 생각나는데 제가 그 집에서 게임을 하고 있었는데 그 뭐지? 갑자기 사이렌 그 화재 경보가 울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못지않고 문 밖을 나갔는데 아무도 없는 거예요. 나가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제가 봤을 때는. 근데 그래서 다시 들어와서 게임을 하고 있었죠.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같은 아래층에 사는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한테 전화 와가지고 너 어디냐고 왜 안 데려오냐고. 근데 그게 알고 보니까 약간 오작동이긴 오작동이었는데 그래도 저를 제외한 나머지는 다 나갔었다는 거 아니에요. 혼자 방에 계신 거예요? 혼자 게임하고 있던 거예요. 이래서 안전불감증 레벨이 5라고 하신 이유가 이해가 되네요, 이제. 볼만하네요. 진짜 큰일 났을 것 같아요. 그 게임 하면은 게임 소리 때문에 그 게임도 집중해야 되고 아, 진짜 끼니까. 또 제가 빠지면 좀 큰일 나는 그런 게임이어가지고 목숨이 달려있는데 게임에. 게임 목숨이 더 중요하다. 그치. 건강이 훨씬 중요하죠. 안전불감증 레벨 5 인정합니다. 아 이렇게 오작동이더라도 혹시 나에게 찾아올지 모르는 안전사고를 대비해서 대피훈련이라는 생각으로 실제 사고 현장처럼 대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미 나버린 사고는 돌이킬 수 없으니까요. 여기서 잠깐 안전하디오에서 알려주는 화재 발생 시 안전수칙. 첫 번째, 불이 나면 대피를 최우선으로 합니다. 두 번째, 엘리베이터는 위험할 수 있으니 계단을 이용해 주세요. 세 번째, 낮은 자세로 안내에 따라 대피해주세요. 네 번째, 아래로 내려갈 수 없으면 옥상으로 올라가 주세요. 다섯 번째, 불길을 통과할 때는 물에 적신 수건과 담요로 몸과 얼굴을 감싸줍니다. 여섯 번째, 손잡이는 뜨거울 수 있으니 바로 잡지 말아주세요. 일곱 번째, 대피한 경우 바람이 불어오는 쪽에서 구조를 기다려주세요. 여덟 번째, 대피할 공간이 없으면 구조대원이 올 때까지 기다려 주세요. 마지막으로 연기가 방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문틈을 옷과 이불로 막아주세요. 다들 안전수칙 모르는 거 어떻게 하시고 준비해 오셨네요. 아, 그럼요. 기본이죠. 이건 레벨 5인 저도 준비를 해왔답니다. 또 여기서 꿀팁을 주자면
화재 진압 골든타임을 방해하는 불법 주정차 금물. 우리나라의 경우 복잡한 도로 구조와 불법 주정차로 화재 발생 시 소방차와 장비의 현장 진입이 어려워 피해를 키우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최근 행정안전위원회에 따르면 불법 주정차로 인해서 제 시간에 불을 끄지 못한 건수가 해마다 100건 이상이라고 하는데요. 화재의 경우에도 큰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시간과의 싸움이 정말 중요합니다. 좁은 골목길 소방차와 장비가 무사히 들어올 수 있도록 불법 주정차를 근절하는 올바른 시민의식이 필요합니다. 다빈님의 사연이신데요. 안녕하세요. 저는 22살 대학생입니다. 요즘 시국이 시국인지라 멀리 못 나가고 집콕 생활만 계속하고 있던 무렵 광주에 계신 이모가 아프셔서 집을 비우시게 되어 동물들을 돌보기 위해 오랜만에 광주로 내려가게 되었어요. 차를 끌고 가기엔 먼 거리라 자발적으로는 자제했던 여행하는 기분으로 기차를 타고 다녀왔는데 기차 안에서 여행을 가는 듯 보였던 사람이 마스크를 안 쓰고 있었지 뭐예요? 오, 이 시국에. 이렇게 밀집되어 있는 공간에서 마스크를 안 쓴다고? 라는 생각이 앞서고 걱정됐었죠. 다들 마스크 잘 끼고 다니시나요? 당연하죠. 지금 안 끼면 큰일 나지 않을까요? 집 앞 나가더라도 꼭 마스크를 착용하셔야 될 것 같아요. 맞아요. 근데 저도 길을 막 다니다 보면은 이제 마스크 안 쓰신 불감증인 분들이 많더라고요. 마스크를 쓰는 게 제가 걸리지 않기 위함도 있지만 나로 인한 추가 감염을 막기 위해서도 쓴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요즘에는 마스크 쓰는 게 하나의 예의가 되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대중교통 탈 때도 무조건 마스크를 쓰라고 하잖아요. 그쵸? 버스 탈 때도 없으면 막 못하게 하고 거기서 맞아요. 1,000원 주고 2장 사라고. 근데 또 여름이라 마스크 쓰는 것도 이제 답답하지 않아요? 아, 그쵸. 확실히 여기 안에 땀이 차니까 계속 이렇게 뭔가 벗고 싶고 잠깐 사람 없으면 아, 좀 빼도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 계속 들어가지고 화장한 같은 경우에는 묻잖아요, 마스크에. 그 화장하고 하면은 트러블 생기잖아요. 맞아요. 아, 진짜 스트레스 받아요. 네, 근데 여러분 지금 왜 마스크 안 쓰고 계시죠? 언제 쓰셨어요? 이렇게 사람 모이는 장소인데 마스크 써야 되는 건 필수 아닌가요? 저희가 안전불감증 레벨을 5깨서 자존심의 스트레치가 좀 그런데요. 우리가 일상생활로 다시 돌아가기 위해 조금씩 학교를 다시 들어가고 조금씩 다시 회사 생활을 지내고 있으신데요. 이러한 평범한 일상생활을 계속 지속하기 위해선 조금은 답답하더라도 2차 감염을 막기 위해 올바른 방법의 마스크 의무 착용으로 더 이상의 확산을 막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 같습니다. 네, 맞아요. 마스크를 이렇게 똑바로 써야지 막 이거 막 이렇게 내리고 다니면서 패션으로 쓰면 절대 안 돼요. 알겠죠? 네. 안녕하세요. 저는 용인에 사는 36살 직장인입니다. 얼마 전 8살짜리 첫째 딸아이의 생일 파티가 있었는데요. 아이가 활동적인 것을 좋아해 생일 선물로 자전거를 사줬어요. 비장하게 장비를 풀 장착하고 몇 번 뒤에서 잡아줬는데 아이가 저를 닮아서인지 금세 자전거 실력이 쑥쑥 늘더라고요. 그때까지만 해도 아이가 자전거를 잘 타고 다니겠구나 싶어서 정말 좋아했었어요. 근데 머지않아 아이는 자전거와 멀어졌습니다. 바로 안전장비 때문인데요. 아이가 자전거를 타러 나갈 때마다 제가 보호장비를 꼭 착용해야 돼 라고 말했었어요. 근데 계속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 헬멧 쓰기 싫어서 그냥 안 탈래 라고 하더라고요. 사실 저도 출퇴근을 자전거로 하는 편인데 꼭 항상 자전거 길을 가다 보면 전문적인 자전거 복장을 갖춘 분들은 제외하고는 헬멧을 잘 착용하지 않는 모습을 종종 봐오긴 했었어요. 그런 모습을 많이 봐와서인지 아이가 더욱 안전장비를 착용하지 않으려는 것 같아요. 처음 아이가 자전거 타고 좋아했던 모습이 기억에 남아있어 너무 아쉬움만 느껴지는데 아이에게 어떻게 하면 안전을 알려줄 수 있을까요? 라고 사연을 보내줬습니다. 근데 진짜 사연처럼 그 제가 길을 가도 막 안전모나 안전장비 같은 거 안 쓰고 막 타시는 분들 많은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근데 저희 혹시 인천에 쿠키바이크라고 혹시 다들 아시나요? 그게 뭐예요? 쿠키바이크가 그 길가에 아무 곳이나 주차가 돼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스마트폰으로 QR코드 찍고 바로 결제하는 시스템이에요. 여기서 한 가지 아쉬운 점은 헬멧 장치가 대여가 안 돼요.
아, 아예 없어요? 네, 아예 없어요. 아, 그래서 이거 좀 추가하셨으면 더 안전한 자전거를 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쵸. 그 길거리에 되어 있다고 하는데 갑자기 헬멧을 들고 다니다가 타는 게 아니니까 대여해주는 시스템이 생기면 확실히 더 안전한 라이딩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사연을 읽고 나니까 아이가 보호장비 때문에 자전거를 안 타게 됐다는 게 되게 안타까운 것 같아요. 부모님이 먼저 보호장비를 착용하고 자전거를 즐겁게 타는 모습을 보여주면 아이도 따라서 다시 타게 되지 않을까요? 부모님의 본보기 좋은 것 같아요. 원래 아이는 약간 부모님 보고 배우는 그런 게 있잖아요. 요즘 자전거보다는 약간 전동 킥보드가 유행하지 않아요? 아, 네. 전동 킥보드 저희 집 앞에도 디얼이라고 많이 타고 다니시더라고요. 그 약간 속도도 좀 있고 해서 더 위험한 것 같은데 그것도 약간 안전 그걸 안 하더라고요. 맞아요. 확실히 돌아다니면서 보면은 자전거든 전동 킥보드든 보호 장비를 차고 이렇게 타는 사람들은 진짜 보기 드문 것 같아요. 그쵸? 네, 거의 없었어요. 심각한데요? 여기 거의 사연에서 있다시피 약간 전문적으로 옷까지 착용하고 모자 쓰고 그런 분들 제외하고는 진짜 못 봤었어요. 동네에서 보면은 이제 어린 아이들도 자전거 타고 지나가면 이렇게 까르륵 소리 나잖아요. 그래서 쳐다보면은 진짜 차고 있는 거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게다가 막 어린아이들은 있잖아요. 언덕에서 이제 막 자전거를 타고 슝 내려가더라고. 아, 브레이크도 맞아. 안 잡고. 내리막길에서? 맞아요. 너무 위험한 거 아직 아니에요? 겁이 없는 나이라서 그런 게 가능한 게 아닌가. 그렇게 보면은 요즘에 이제 자전거를 취미로 즐기려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지난 2019년 자전거 교통사고를 보면은 13,157건이 발생했고 그중 사망자가 178명이고 부상자가 13,648명이었다고 해요. 또 그중 자전거 사고를 법규 위반 유형별로 구분하면 안전 의무 불이행이 63.5%로 대부분을 차지했다고 해요. 그 다음으로 중앙선 침범, 신호 위반이 뒤를 이었다고 합니다. 이 통계를 보면은 확실히 안전 의무 불이행이 위험성이 아주 굉장히 크다는 걸 알 수 있죠. 자, 필수 보호 장비만 착용해도 부상률을 굉장히 낮출 수 있다고 하니 자전거를 취미로 즐기시려는 분들 모두 유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2018년 9월부터 생긴 규칙 중 자전거 이용자가 자전거를 탈 때 의무적으로 챙겨야 하는 것이 있는데요. 바로 안전모 착용입니다. 안전모를 쓰지 않았을 때 사고가 나면 머리에 가해지는 충격이 어마어마하게 높아지는데요. 사망률은 무려 2배가 증가한다고 합니다. 꼭 착용해야겠어요. 맞아요. 꼭 착용하세요. 네. 네, 그 빠르고 편리한 이동수단인 동시에 우리의 건강에도 도움을 주는 자전거,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교통수단이지만 별도의 안전장치가 없다면 운전자가 그대로 노출되기에 사고 발생 시 부담의 위험이 매우 큰데요. 일상생활에서 자주 사용하는 만큼 안전을 더욱 유의하여 안전한 라이딩 하세요. 네, 오늘 안전불감증 사연을 읽고 다 같이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다들 어떠셨나요? 저는 평소에는 안전에 되게 집중을 많이 하지만 근데 이번 사연을 듣고선 조금 더 주의를 해야겠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뭐 처음 할 때 안전민감증? 불감증? 그 5단계였잖아요. 네. 네. 5단계였죠? 이걸 듣고 나니까 약간 좀 안전을 생각하는 5단계가 될 것 같아요. 4단계가 되는 건 아니고 5단계인데 안전을 생각하다. 저는 이제 이런 사연들을 듣고 제 예전에 했던 행동들을 다시 생각해 보면서 잘한다. 제가 예전에 생각해 보면서 네. 네, 자아성찰 같아서 네. 아주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여기서 다른 사람들의 의견도 들어보니까 이런 것도 안전불감증이 될 수 있구나 이런 것들도 알 수 있었고 뭐 전체적으로 저도 안전에 굉장히 부족한 점이 많구나 라는 거를 느낄 수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안전사고는 정말 소리 없이 다가오는 무서운 존재인 것 같아요. 그러한 사고에 대비하기 위해서 우리 모두 안전불감증에서 벗어나 안전한 사람이 되어봅시다.
그럼 여러분의 안전을 책임지는 안전아디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안전하세요. 아니 여러분 안전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이렇게 던지면 어떡하세요? 던지시진 않았고요. 아, 주웠다고요?